예, 방금 소개받은 신장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신석균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한 제목을 갖고 왔어요. 부종과 건강. 그런데 부종이 있으면 내가 왠지 좀 아픈 것 같고 건강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되게 10대나 20대 때는 잘 없어요. 아주 병적인 분들만 있지. 되게 나이가 한 40대 넘어가면서 조금씩 오기 시작하고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큰 병에 걸렸을까 걱정돼 갖고 제 외래에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왜 부종과 건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건강 강좌를 할까? 그만큼 환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 외래를 많이 찾아오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든 좀 교육을 시켜드리고 마음을 좀 안전화시키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나는 먹은 것도 없는데 살만 찐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안 먹는데 살이 찌는지.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 두 번째, 자고 나면 눈두덩이가 많이 붓는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부었다가 빠졌다가 부었다가 빠졌다가 이게 반복을 한다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그 바깥에서 식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회식을 하고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 자기가 체중이 한 2, 3kg씩 붙는다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2, 3일은 굶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쑥 들어갔다가 그 부종이 안 나온답니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인데요. 나 요새 화장이 안 먹어. 화장도 먹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세요. 화장도 안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요새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정형외과를 많이 가세요. 팔, 다리, 머리, 허리, 어깨가 다 아프다. 그래갖고 가서 약을 드시고 나면 붓기가 갑자기 심해졌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가장 이제 재밌는 말은 나 살찐 거 다 이거 물살이다. 그래서 전 처음에 물살이라고 그래갖고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물처럼 좀 푸석푸석한 살인지 아는 물을 많이 먹어서 생긴 살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른들이 물살이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그게 뭔지 좀 걱정이 됐고. 근데 부으면 얼굴이 달덩이처럼 둥그렇다. 옛날에는 달덩이 같은 언니들이 되게 미인이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달덩이라 하면 되게 싫어해요. 젊은 애들이. 달덩이다. 소변이 많지도 않지만 시원하지도 않다. 요건 좀 연세 드신 남자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한잔 하기가 힘들다. 술 먹고 나면 자꾸 붓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환자분들이 저한테 해 주시는 말이에요. 자, 이게 현실이라면 그러면 인터넷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이런 겁니다. 비슷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활동하며 빠진다.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붓는다. 그 다음에 저녁에 뭔가를 먹고 자면 아침에 붓는다. 손발이 차고 저리다. 이런 말도 말씀하세요. 수면 중에 종아리가 쥐가 난다. 근데 붓기가 빠지지 않고 살이 난다. 되게 화장이 잘 뜨고 이거 화장이 잘 안 먹는다 이런 말이겠죠. 보면 인터넷상에서 오가는 이야기도 우리 환자분들 이야기랑 비슷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 부종의 원인이 뭐냐?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어디요? 인터넷에 있는 말이에요. 이게 대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말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다리 부종이 있다. 그러면 전신질환. 아니 전신질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전신질환, 혈관질환, 지방부종, 주기적 부종, 특발성 부종, 임포부종, 기립성 부종, 약물복용. 하여튼 대단하게 많은 원인을 나열해 놓고 있는데 오늘은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이 뭔지 좀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세 분의 여자분이 뒤에서 다리를 뽐내고 있는데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예뻐요? 이봐, 연세 드신 분들 전부 다 2번을 지목해서 이쁘다 그러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진짜 여자분들은 다 2번이 예쁘다고 그래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1번하고 3번도 튼튼하고 좋구만. 그런데 요새 1번하고 3번을 갖고 있는 아가씨들은 어때요? 다리에 부종이 있다 그래. 진짜 부종이 있는 걸까요? 그냥 다리가 굵은 거지. 그런데 지금은 다리가 이렇게 중간에 있는 여자처럼 이렇게 날씬하고 길쭉하고 이래야지 예뻐 보이니까 이게 정상인 줄 알지만 의학적으로 봤을 적엔 1번하고 3번 뭐다? 다 건강하고 좋아요. 그죠? 우리가 보기가 좋다 2번이 그것뿐이지 병은 아니다. 알았죠? 그런데 1번 여자는 어떻게 있어요? 조금 가리고 싶어하고 다리를 살짝 가리고 있죠. 그 다음에 3번 여자는 좀 가리고 싶어하고 다리를 삑삑 꼬고 있죠. 그죠? 조금 덜 보이려고. 왜? 이미 마음속에서 자기가 2번 여자처럼 늘씬하고 길쭉하고 가냘프게 예쁘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이거는 미적인 관념이에요. 의학적인 관념에서는 1번, 3번 다 건강하다. 아셨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환자분들의 부종 사진을 갖다가 제 환자분들을 갖고 오면 사진을 갖고 온 그분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위험 때문에 인터넷에서 공개되어 있는 사진을 갖고 왔어요. 이거 보세요. 다리가 쑥쑥 들어 안 나오죠? 이게 발목 또는 발부종. 그렇죠? 이분 어때요? 얼굴이 퉁퉁 부었죠? 이건 얼굴 부종. 이거 보세요. 눈이 이렇게 퉁퉁 부었죠? 눈꺼풀 부종. 뜨면 이렇게 쌍꺼풀이 상당히 짙게 굵게 생기죠. 이런 눈꺼풀 부종. 이분은 복수가 찼는지 배가 왕창 이렇게 나와 있죠. 뭐예요? 복부가 부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눈을 보면 쌍꺼풀도 좀 있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결막에 부종이 생겨갖고 물이 안에 차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것도 있고. 이분은 이 다리가 어떻게 해요? 이게 양말 자국이 이렇게 나 있고 부어 있죠. 탱탱하게. 이게 다리 부종.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는 거고 엑스레이에서 봅시다. 엑스레이에서. 이거는 정상적인 엑스레이예요. 이게 하얀 게 심장이거든요.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야지 좋아. 근데 어르신들은 큰 게 좋아. 그래갖고 심장도 이만시 큰 게 좋은다. 아니에요. 심장은 크면 클수록 일을 못해. 심장은 이렇게 예쁘게 가냘프게 있어야지 일을 잘해요. 자, 심장이 큰 걸 봅시다. 여기 옆에 심장이 커졌기 때문에 심장 부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장이 크죠? 일을 잘해요? 아니에요. 일을 못해서 커진 거예요. 왜 못하냐? 이거 보세요. 요거는 뭔가 하면 박동기거든요. 이게 심장이 기능을 잘 못하니까 박동기까지 단 그런 심장이에요. 이건 심장 부종. 그 다음에 심장은 이렇게 크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폐가 새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좀 허옇게 보이죠. 이렇게. 이게 다 물이에요. 이러면 숨이 찬 거야. 우리가 호흡을 해서 공기가 폐 속에 들어가면 폐 속에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하고 교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다 물이 차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숨이 차죠. 왜? 공기가 들어갈 군인도 없지만 들어가서 이산화탄소하고 이게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폐부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종이라고 해서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리가 붓고 뭐 발이 붓고 뭐 얼굴이 붓고 이거 아니에요. 부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부종을 나타낼 때 우리가 얼만큼 부종이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전문적으로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거든요. 그러면 1단계는 살짝 들어가는 거고 4단계는 손톱 있죠. 손톱을 눌렀을 적에 반 개 정도, 손톱의 반 정도 이상 들어가는 걸 갖다 우리가 4단계라고 그래요. 대개 건강한 남자의 손톱이 1.5cm예요. 높이가, 키가. 근데 한 반 정도 들어가면 0.8cm, 한 8mm 되거든요. 그거 이상 들어가면 우리가 아우 되게 심하다. 그래갖고 4단계라고 그래요. 근데 살짝 들어가는 건 1단계라 치면 나머지 2단계와 3단계는 그 중간쯤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부종 때문에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부종이 한 달 전부터 한 2단계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요. 어이구 굉장히 유식한 사람인가 보다. 그 긴장을 탁 해갖고 자세히 진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누는 방법도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왜 부을까? 붓는 원인을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이쪽이 남자예요, 남자. 이쪽 여자고 붓는 거는 세포 내액량이
세포 외곽으로 갈 때 부어요. 그러면 보면 주로 혈액은 이 빨간 피하고 그다음에 노란 피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 노란 피가 조금 반반씩 되는데 조금 더 많아. 이쪽에서 주로 물이 이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이때 부어요. 근데 여자는 전체적으로 물이 조금 더 적어요. 적어가지고 이 노란 피가 또 이쪽으로 빠져나면 붓는데 전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조금 더 잘 부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몸은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자, 노란 피 쪽에서 있는 것들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그런 것들이 다 제가 재미있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 생각하면 되는데 잠깐 예를 들어 남자들이 보면 피 속에 혈관 속에 있는 피 양이 아이고 우리 선생님 맨날 피만 뽑아가지고 내가 죽겠어. 피 검사 좀 그만하세요. 나 그 피 뽑다가 나 빈혈 생기겠어 이러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피의 양이 보면요 5하고 4하고 9%예요. 9%. 약 10% 되거든요. 그러면 60kg이면 얼마요? 6kg. 6,000cc나 있어요. 아셨죠? 굉장히 많아. 우리가 피를 뽑을 적에 많이 뽑아야 10cc, 5cc 그래. 그렇기 때문에 피를 많이 뽑는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실 그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첫 번째, 두 번째 금방 생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뽑는 게 건강상의 하등의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뽑고 검사를 하는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수분을 섭취를 할 때 얼만큼 섭취를 할까?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식사하면서 국물도 있고 또 밥에도 물이 있는 겁니다. 밥에도. 그걸 다 합쳐봤을 때 한 1리터 정도 된답니다. 그거 외에 물도 좀 먹고 커피도 좀 먹고 그 다음에 뭐 술도 좀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간식 속에도 뭐 물이 있으니까 음료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한 1.5리터에서 한 하루에 우리가 섭취하는 게 2.5리터예요. 그런데 소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소변으로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나갑니다. 물을 적게 먹는 사람들이 1리터, 많이 먹는 사람들은 1.5에서 2리터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대변으로 빠져나간 것도 한 500cc 빠져나간다 그래요. 그런데 이 대변은 침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침이 얼마큼 생기는가 하면 한 1리터 생겨요. 몰랐죠? 1리터는 생겨요. 하루에. 그런데 침은 어떻게 해요? 생기면 다시 자기가 꿀떡 삼키죠. 물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침을 막 뱉기도 하잖아요. 그리도 뱉고 뱉잖아요. 네, 그런 분들 말고 침은 한 1리터 정도 생겨요. 근데 그걸 다 삼키기 때문에 우리가 대변으로만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나 대변 누는데 별로 안 빠져나가는데 뭐 500cc나 빠져나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사실 그 정도는 안다. 그 다음에 땀으로 빠져나가는 게 한 400cc. 그 다음에 숨 쉴 때 빠져나가는 게 한 600cc. 그래서 땀하고 숨 쉬는 걸로 따져서 가만히 있을 때 한 1리터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운동을 막 해요, 운동.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훨씬 많이 나가요. 막 2리터, 3리터 나가. 그럴 때는 물을 많이 먹어줘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대학교 2학년. 근데 체중이 30몇 킬로예요. 근데 이분을 자세히 봤더니 침을 삼키질 않고 계속 뱉어. 한 개도 침을 삼키질 않아. 그게 좀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던 학생이었는데 침을 계속 뱉는 거야, 계속. 근데 식사도 잘해, 웬만큼. 근데 침을 계속 뱉는 거야. 하루에 1리터씩 뱉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뱉으면 체중이 안 늘어. 이것도 큰 병이거든요. 그래서 그 침 안 뱉고 살찌게 하는 방법이 치료였는데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치료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침을 잘 삼키는 것도 중요하다. 아셨죠? 네. 자, 그런데 왜 신장내과 선생님이 이 부종을 강의를 하고 부종을 치료할까? 바로 우리 몸의 부종은 어디서 치료해요? 어디서 관리해요? 신장입니다. 똑똑하신 분 계시네요. 신장이에요. 신장이 하는 일을 알면 우리가 부종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장 기능을 좀 설명해 주면 이랬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빼줘요. 특히 고기를 먹었잖아요. 고기를 먹고 나면 그 부산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빼줘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배설 기능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하고 염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빼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내적인 환경을, 우리 몸의 환경, 특히 전해질하고 산염기의 평형을 잘 맞춰줘요. 그래서 콩팥이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도 혈압도 조절해주고, 빈혈도 예방해주고, 골도, 뼈도 단단하게 해주는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데서 제가 첫 번째 기능이 뭐예요? 가장 많이 배설하는 건 뭐예요? 물과 염분이다. 바로 이게 뭐예요? 우리 몸의 부종을 조절해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잖아요. 그래서 물과 염분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너무 필요한 거고 아주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으면 아파요. 몸이 아파. 혈압도 생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동맥경화증도 심해지고, 신장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눈도 멀어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과 염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은 적절하지 않으면 병이 된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장 기능을 볼 적에 이런 걸 많이, BUN이 얼마고, 크레아틴이 얼마고, 뭐, 크레아틴 청소율이, 요새 신장 검사, 신체 검사나 검진을 받게 되면 크레아틴 청소율 또는 사구체 여가율하고 이렇게 어렵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지금 부종을 나타내는 신장 기능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다. 이거는 신장이 나쁘냐 안 나쁘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요독이 많이 쌓인 것을 얼마큼 빼주느냐 이런 걸 갖다 나타내는 거고, 그러면 선생님 부종을 나타내는 신장 기능에 대한 수치는 없나요? 없어요. 전부 다 뭐에 관심이 있어? 우리 몸에 요독이 쌓인 걸 갖다가 얼마큼 빼주느냐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처럼 물과 염분을 얼마큼 빼주느냐 이게 대한 지침은 없어요.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것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아직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실 붓느냐 안 붓느냐, 내가 부었느냐 안 부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자, 제가 기능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는데 그럼 콩팥을 봅시다. 어떻게? 안에 들어가서 봅시다. 이거예요. 콩팥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따지고 보면 이렇게 작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조금 크게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사구체, 여기가. 근데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죠, 여기. 여기가 바로 세뇨관. 여러분들 만약에 이 콩팥에서 피가 걸러졌잖아요. 걸러져서 소변을 만들었죠. 하루에 소변을 만드는 양이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죠. 하루에 150리터를 만들어요. 150리터. 자기 체중이 만약에 60kg이다. 아니 50kg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150리터를 만들면 자기 몸무게의 3배를 만들어요. 얼마나 많이 만들어? 무섭죠? 그러니까 만약에 소변을 갖다가 150리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한 개도 재흡수가 안 되고 다 나갔다.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죠. 그런데 150리터를 소변을 만드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서 보는 소변 얼마예요? 잘 모르세요? 1.5리터 정도. 1리터에서 1.5리터.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요? 소변을 만들어진 것 중에서 99%를 다시 재흡수를 하고 겨우 1%만 나가게 해요. 이 콩팥이 하는 일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흡수를 안 하잖아요. 큰일 나. 그래서 우리 몸도 재흡수, 재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장에서 부종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부종을. 이런 거예요. 호르몬이 있어요. 호르몬이. 이 레닌이라는 호르몬은 옛날에 되게 각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못 살고 어려울 때 그때는 어때요? 그냥 짠 음식을 먹어야 돼. 왜요? 우리 몸의 체액을 유지하려면 짠 음식을 먹어갖고 체액을 유지해야 돼.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김치도 훨씬 짰어요, 지금보다. 물론 이렇게 보관하는 방법들이 좀 이렇게 냉장고도 없고 이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짰어요. 이렇게 짜야지 우리 몸의 체액량, 피의 양을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때요? 먹을 게 너무 많아. 그래갖고 짜게 먹고 짜게 먹고 짜게 먹고 하다 보면 너무 짜게 먹기 때문에 요새는 텔레비 딱 켜면 전부 다 싱겁게 먹자. 싱겁게 먹자. 맨날 그러잖아요. 공익 광고도 나오고. 그런데 요새 응급실로 싱겁게 너무 싱겁게 드셔갖고 염분 수치가 너무 낮아갖고 정신이 착란돼갖고 오신 분들도 꽤
많다. 특히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다. 왜? 하루 종일 테레비가 신이야. 테레비하고 나하고 둘이 다 마주치고 테레비 시킨 대로 해. 그러니까 어떻게? 염분을 안 드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고행을 하고 있는 수도승처럼 자기는 싱겁게만 먹는다고 다 먹는데 나중에 염분 수치가 왔는데 120도 안 돼. 그래갖고 쓰러져갖고 오세요. 이거는 조금 잘못됐다. 염분을 어때? 우리가 많이 먹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먹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너무 먹지 않게 하는 것도 좀 문제다. 그래서 이 레닌은 이렇게 소금을 잘 몸에다가 모으는, 체액을 모으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땠어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 살기 어렵고 먹기 어려웠을 때, 이때는 이 호르몬이 최고였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혈압이 막 떨어질 때 얘가 혈압을 막 올려줬거든. 소변으로 막 빠지는 것도 나가지 말라고 막 잡아줬거든. 이게 레닌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좀 바꿔됐어. 너무 많이 보니까 어떻게 자꾸 빠져나가야 돼, 그죠? 그게 빠져나가는 호르몬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 레닌이 나오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호르몬인데 이게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염분을 조절해 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주무실 때 소변이 마르면 어때요? 잠을 깨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잠이 설치거나 잠을 못 자거나 피곤하게 되죠. 그래서 신은 우리한테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을 줬어요. 이게 뭔가 하면 주무실 때, 야, 소변 만들지 마. 지금 이 사람이 자야 되니까 소변 만들지 마. 그런 호르몬이에요. 소변을 안 만드니까 밤에 푹 자죠. 아침에 깼는데 돼요. 아침에 깨서 가서 쉬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이 우리한테 준 수면, 보장해주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 호르몬이 적게 나오거나 또 너무 많이 나오거나 또는 전립선이 이렇게 많이 커지신 남자분들, 이런 분들은 연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자니까 토막잠을 자게 되고, 그래서 그 피곤이 누적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나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조절해주고 있는 약들도 요즘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사용되면 염분을 떨어뜨려. 또 염분이 부족하고 또 쓰러져갖고 오세요. 이게 약은 항상 약의 작용도 있지만 독의 작용도 있다. 그런 반대급부로 꼭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이 ANF라는 게 있는데, ANP, 이건 뭔가 하면 심방에서 나오는 염분을 갖다가 제거해주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이것도.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뜨고 있어요. 새로운 햇살처럼.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레닌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어요? 이게 옛날에는 우리 몸에 염분을 축적시켜주고 체액을 유지시켜주고 혈압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호르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혈압이 자꾸 올라가. 그래서 이건 지금 그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아요. 심지어는 이 레닌을 갖다 억제시켜주는, 레닌과 싸워주는 호르몬이 나왔어요. 그게 약으로 나왔어요. 심지어는. 그렇듯이 옛날에 친구였다가 지금은 적이 된 거지. 우리들 몸속에서. 그런데 심방, 나트륨 이뇨 펩타이드, 이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친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는 왜 그러는가 하면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 것 갖다가 얘가 억제를 해줘요. 그래갖고 염분을 갖다 재흡수하는 걸 갖다가 좀 너 하지 마라. 그렇고 이렇게 좀 도와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신피질이라고 있는데 새끼 콩팥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서 혈압 올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너 잠자고 있어. 좀 가만히 있어. 나오지 마. 해주고. 다시 말하면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 수 있는 혈압을 올리고 염분을 올리고 부종을 만드는 이런 호르몬들을 갖다 어떻게 조금 잠재우면서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이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약 타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몸에서 잘 나오게만 하면 우리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부종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부종이 왜 생기느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혈관이에요, 혈관. 요건 림프관이에요. 혈관 옆에 림프관이 이렇게 쭉 주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혈관에는 여기는 이제 동맥, 모세혈관, 정맥 이렇게 식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 조직액이 또는 물이 이렇게 빠져나간다. 이 부종이 생기는 거고. 이쪽 들어온다. 그럼 부종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콩팥이 나빴을 적에 어떻게 생겼냐?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체내 수분을 흡수하는 힘이 그런 단백질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부종이 생기는 거고, 혈에서 단백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고, 혈관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와서 세포, 림프관에 쌓이기 때문에 부종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부종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쁘면 자꾸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빠져나와요, 자꾸. 그런데 신이 인간을 창조할 적에 콩팥을 통해서 단백질이 빠져나가라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생겨서 단백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콩팥은 어때? 망가져요. 나빠지고. 왜? 그쪽에는 신이 만들어 놓지 않았던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이 우리가 어떻게든 신장을 통해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걸 갖다가 적게 해야지 신장이 나빠지는 걸 갖다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드립도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꽤 많은 약이 나와 있지만은 많은 약이 나와 있다는 건 어때요? 신통한 약은 별로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신장이 나쁜 약을 여러 가지를 써요. 그래갖고 어떻게 가능한 한 복합적인 효과가 신장 기능을 궁극적으로 좀 좋아지게 하고 나빠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 이런 부종이 생기는 계정도 바로 그런 데서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환자분들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네. 저는요, 쏙 부종이 왔어요. 이래. 근데 그건 제가 그 의과대학 다닐 적에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속 부종이 뭐예요? 그럼 바깥 부종도 있어요? 물어보지. 근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참 많이 배우는데 환자분들한테 그분이 말씀하시는 속 부종 그래. 눌러도 안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지가 않아. 부종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 근데 자기는 먹었다 하면 자꾸 살이 찌는 거야. 이걸 속 부종이라고 그러고, 바깥 부종은 눌러면 바로 들어가. 그래서 부종이 표시가 나요. 이걸 바깥 부종이라고 그래. 이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환자분의 말씀이 맞더라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약을 먹거나 또는 여자분들은 이제 임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다 이제 끝나고 생리가 멈춰지잖아요. 그러면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 이런 때 우리 몸에 염분을 엄청나게 저축을 해요. 막 염분을 흡수를 하거든요. 못 나가게 하고. 그렇게 되면 염분이 많이 쌓이니까 어떻게? 혈압도 높아지고 체액량도 많아지고 체중도 증가되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혈관이 탱탱하거든요. 안 빠져나가. 그러니까 부종은 없는데 체중은 증가되는 거야. 그게 물살.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40대 중반에서부터 50대 중반까지 한 10년 동안 물살 하면서 저한테 찾아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호르몬의 변화가 왔다. 그 호르몬의 변화가 염분을 자꾸 저류시킨다. 축적시키고 내 몸속에 남긴다.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가 입맛이 땡겨. 자꾸 먹어 더. 그래서 40대 여자분들이 먹는 약을 보면 무서워. 그죠? 근데 그게 다 살로 가고 부종으로 가. 그런데 그 비슷한 약을 갖다가 나이가 좀 더 드신 분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잡수시면 돼요. 부어요. 왜? 혈관이 좀 약해져 갖고, 또는 혈관은 약해지지 않았지만 고혈압이 있어 갖고 약제를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혈관을 좀 말랑말랑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혈압이 떨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 가지고 부종이 생겨요. 이런 거는 바깥 부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속 부종과 바깥 부종이 환자분들이 저한테 가르쳐 준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한쪽 부종이 있고 양쪽 부종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한쪽 발이 생겼고 또 양쪽 발이 생겼냐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고 그 다음에 얼굴만 붓는다. 또 다리만 붓는다. 그 얼굴 부종, 다리 부종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부었다 또 가라앉았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붓는 게 있고 계속 붓는 게 있어요. 이렇게 주기적인 부종과 그 다음에 지속적인 부종. 근데 부종이 뭐 약한 것도 있고 센 것도 있고 아까 전에 제가 어떻게 측정하는지 가르쳐줬어요. 이런 것도 있다 말이죠. 자, 그러면 부종이 이런데 왜 생기냐? 우리 벌의 쏘이도 생겼죠. 벌의 쏘이도 이렇게 되게 붓잖아요. 이게 외상이나 화상, 염증, 뭐 세균, 독소 이럴 때는 우리가 뭐 벌에 쏘이거나 이런 것들은 국소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생겼다. 그게 부분적인 부종이 있고 전신적으로는 알레르기, 그 다음에
세균 독소들,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전신적으로 생기고, 이런 것들은 못의 혈관의 투과도가 증가됐다.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이게 신장에서 염분이 자꾸 축적되는 그런 것들이 뭐냐? 정맥에 염점이 있으면 정맥염, 혈전,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 심장이 약한 경우, 그 다음에 링겔 주사 갖다 드립다 많이 맞은 경우, 빨리 맞거나 그런 경우, 신장병 있는 경우. 근데 요새는 이제 고혈압 약제 부분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어요. 고혈압을 갖다가 약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고혈압에 의한 사망률이나 합병증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 때문에 생기는 부종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의 한 3분의 1 혹은 4분의 1 정도는 다 이 약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고혈압 약제 때. 그래서 부종이 있다. 그럼 어떻게? 첫 번째, 내가 약을 먹고 있는 것 중에 그런 게 없는지 약을 처방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아, 선생님, 혹시 제 약 중에서 부종을 일으킨 약이 있나요? 그러면 그 약을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부종이 쉽게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쭉 먹던 약이거든요. 몇십 년, 10년째 먹었어. 근데 부종이 생겼어. 아이고, 나는 10년 동안 먹었는데 괜찮은데 무슨 말이야? 아닙니다. 10년 동안은 건강하셨고 혈관이 어떻게 좀 탱탱하니 젊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제는 뒤늦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자기가 먹던 약이라서 안 생기고 생기는 건 아니니까 꼭 여쭤봐 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소염 진통제,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감기 걸려도 먹죠. 어디가 관절이 아파도 먹죠. 이 소염 진통제는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만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부종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꼭 부종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소염 진통제를 갖다가 먹는지 안 먹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줄이거나 끊어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제,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을 먹으면 달덩이처럼 둥그렇게 보여. 근데 이거는 대개 그냥 먹지는 않고 되게 병이 있어 먹죠. 병 치료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여성 호르몬제 또는 폐경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뇨약도 다는 아니고 일부에서 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약 드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부른다 그러면 그 약을 드시고 계신지 면밀히 보고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임신했을 적에. 근데 가장 많은 건 원인이 없을 적에 이런 것도 있어요. 갑상선이 아플지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이 불량해갖고, 뭐, 알부민수가 너무 떨어지고 고기 못 먹고, 옛날에 많이 있어요. 각기병도 있었고, 이런 데 부을 수 있어요. 근데 요새는 잘 없어, 그런 분들. 오히려 영양이 과다해서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암 수술하고 나서 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암 수술하고 나서 임파 부종이 와가지고, 이거 치료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도 부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종 때문에 오시면 제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원인을 찾기 전에. 자, 그럼 진짜 붓느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리 말고 진짜 이게 부종 때문에 좀 심각한 병도 있거든요. 의사니까 제가 그런 것도 한 번쯤 소개시켜 드릴게요. 48세 된 젊은 분이죠. 한 70kg 되는 분이 왔어요. 특별히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뭐 약물도 별로 먹는 것도 없어. 근데 봤더니 양쪽 다리가 들다 부어 있어요. 이제는 많이 눌러 들어가야 돼. 양쪽 다 똑같이 생겼고 체중이 5kg이나 증가됐어요. 그래서 눌러봤더니 아까 전에 그레이드 3, 3단계 정도로 눌러졌다. 양쪽 하지에. 그래 됐어요. 좋다. 검사해 봅시다. 하고 검사해 봤더니 신장 기능 정상이에요. 그럼 왜 부을까? 근데 알부민 수치가 원래 한 3.5에서 4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1.8이야. 굉장히 낮아. 알부민이 왜 낮지? 그러면 소변을 빠져나가나? 하고 검사를 했더니 별로 안 빠져나가. 안 포지티브. 그럼 뭘까? 대개는 검사를 여기까지 합니다. 일반 분들은. 근데 저희들은 신장내과는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엔 별로 안 빠져나가는데 이걸로 24시간 소변 검사했더니 8.4g, 8,400mg이 빠져나가요. 왕창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큰일 났네. 큰 병이구나. 생각을 하고 우리가 봤더니 가슴사지는 깨끗해요. 심장도 조그맣고 잘 생겨있고. 그런데 이게 신장인데 신장이 조금 커져 있어.
일단 조직 검사를 좀 해보자. 그 전에 단백뇨가 많이 빠지니까 소변에 단백뇨를 갖다 우리가 정기영동을 해가지고 그 단백질이 어떤 단백질이 봤더니 여기는 원래 키가 이렇게 크지 않고 요만해야 되거든요. 요만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커져 있어. 아, 여기 있는 단백질이 많이 빠져나가는구나. 그리고 대개 여기 있는 빠져나가는 것들 보면 조직 검사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아까 전에 얘기한 사구체거든요. 신장에 뇌에 있는 여기 막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지? 하고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예쁜 것들이 있죠. 예?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아밀로이드 지수. 그러니까 일종의 혈액암과 비슷한 건데 거기서 이상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침착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부종이 생기면 물론 신장내과 와서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생기는 게 아니고 가끔 어렵게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병을 갖다 한 개만 더 설명드릴게요. 67세 남자예요. 당뇨? 고혈압? 없어요. 근데 부종이 1개월 단 되는데 한쪽만 생겼어. 한쪽만. 한쪽은 3단계. 근데 한쪽은 또 괜찮아. 1개월 단 체력 이분은 부종이 있는데 불구하고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그거 이상하다. 근데 개인의원에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갖고 약을 좀 먹고 있어요. 근데 부어요? 좋아. 그러면 이뇨제 좀 먹어봅시다. 하고 이뇨제를 처방했더니 어때? 이뇨제가 말을 안 들어. 부기가 안 빠지는 거죠. 힘만 들고. 그게 이상하다. 그래서 큰 병원 가보자. 갔어요. 왔더니 어떻게? 이쪽이 한쪽 부어있죠. 여기는 괜찮고 이쪽만 부어있단 말이죠. 한쪽만 부어있는 부종. 그죠? 그 초음파를 봤더니 초음파에서 이렇게 신장이 커져 있어. 다시 말하면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진 게 내려가기가 상당히 거북해 지금. 뭔가 압력을 받고 있고 거북한 거죠. 그리고 외부나 그 다리를 검사해봤더니 이 동맥으로 가는 건 괜찮은데 정맥 가는 분야가 어떻게 여기가 전부 다 혈전이 꽉 쌓이고 확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 피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붓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뭐예요? 전립선 암이었다. 그래서 진단을 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좀 심각한 병도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종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근데 가벼운 게 훨씬 많다. 그런데 심각한 것도 있다. 그래서 검사는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 슬라이드를 갖고 왔는데 고령층이 짜게 먹을 경우 하지 부종이 생기는 과정이에요. 어때요? 짜게 먹고 자연스레 물을 많이 먹는다. 체액량이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부종 있는 연세 드신 분들 제가 여쭤보죠. 짜게 먹습니까? 아이고 박사님 무슨 말씀이 나는 짜게 안 먹습니다. 우리가 원래 싱겁게 먹어요. 이런 말 많이 들어요.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입맛이 좀 연세가 드시면서 퇴화돼 갖고 짠맛을 잘 못 느껴. 그래가지고 본인은 싱겁게 먹었다 그러는데 사실 내가 간을 보면 어떻게? 굉장히 짠 거예요. 며느리가 김장을 항상 시어머니한테 가서 받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머니한테 갖고 온 김장이 어떻게? 자꾸 짜.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담가야지. 그때쯤 되면 시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드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본인들 하시는 음식이 나는 괜찮은데 남이 먹어서 짜다. 그럼 내가 입맛이 조금 약해졌구나 라고 느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이 혈관으로 들어가 삼투압을 증가시켜서 그렇다. 혈관반 물이 대거 혈관으로 들어간다. 왜? 짜게 먹으니까 자꾸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신장에서 나트륨 방출이 시작된데 좀 시원찮다. 그 다음에 고혈압의 압력으로 물이 대거 혈관 밖으로 자꾸 나간다. 또 약을 먹기 때문에 혈관이 부드러워져 갖고 더 잘 나간다. 그 노화 부종이 발생하고 중력 때문에 걸어다니면 밑에 붓고 주무실 때는 얼굴이 붓고 그 다음에 일어나면 또 다리가 붓고 아침에는 얼굴이 붓고 저녁 때는 다리가 붓는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음식을 조금 짜게 드시고 물을 많이 들이키면서 생기는 부종의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가능한 싱겁게 먹지만은 적절하게 먹어야 된다. 자, 부종에는 나쁜 자세들이 있어요.
이 여자분들이 자기의 다리를 이쁜 걸 자랑하려는지 이렇게 다리를 다 꼬고 앉는다고, 습관적으로. 그럼 어떻게? 여기서 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여기서 가는 것도 문제예요. 양쪽 다리가 다 다리의 순환, 물의 순환, 피의 순환이 어떻게? 자꾸 압력을 받는 거죠. 그럼 부종이 생긴다고. 근데 여자들이 이쁘게 보이려 어떻게? 날씬한 옷을 갖다가 어떻게? 자꾸 꽉 맞는 옷을 입어. 그러면 어떻게? 압력이 증가돼갖고 돌아가는 힘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너무 꽉 끼는 옷은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너무 헐렁한 옷을 입으면 보기가 좀 안 좋은가 봐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좀 여유 있는 옷이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꿀 앓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피의 순환을 갖다 저해하기 때문에 부종을 점점 악화시킨다. 그래서 꿀 앉지 말고 가능한 다리를 쭉 펴고 앉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부종을 갖다가 치료해주는 많은 민간요법들이 있어요. 이거 다 인터넷에서 찾아왔어요. 이게 뭐예요? 네? 고구마? 호박이에요, 호박. 호박 삶아 먹으면 부종 좋아지죠? 이거 고개 끄덕끄덕 하신다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약이 없었어. 그래갖고 호박을 삶아서 먹으면 부종이 좀 내렸어요. 그런데 왜 내린지 아세요? 호박 속에는 좀 달짝지근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 갖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당류라 그러는데 이당류, 다당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다당류가 우리 몸에 들어갔을 적에 어떻게? 삼투압 효과를 나타내. 그래갖고 부종을 좀 빼줘요. 근데 이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요건 뭐예요? 옥수수용. 부종 많이 빼준다고 그러죠?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 몸에 소화되지 않는 그런 다당류를 조금 흡수해가지고 삼투압을 증가시켜갖고 부종, 소변을 갖다가 좀 많이 만들어서 빼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하고 다려서 먹는 게 만사가 아니다. 이런 거죠. 왜? 그 질환에 이 두 개를 다렸을 적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신장 기능이 나쁜 분들, 이런 분들이 부었다. 근데 이걸 다려 먹었다. 근데 부종은 조금 빠질지 모르지만 잘 빠지지도 않아, 이 정도 갖고는. 그런데 어떻게? 칼륨이 높아갖고 잘못하면 생명을 잃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병에 맞는 것을 먹어야지 그냥 무조건 빼준다고 하고 막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걸 먹고 싶어 어떻게? 와서 선생님, 저 이거 먹어도 됩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물어보는데 돈 더 받지 않잖아요. 더 받는 데 있어요, 병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꼭 질문하세요. 그래야지 자기의 건강도 지키고 생명도 지키고 안전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도 많이 나오던데요. 이건 뭐예요? 대추. 배와 대추를 달여서 먹으면 좋다 그래요. 근데 효과는 이거랑 비슷하고, 근데 세기는 약해. 이거 갖고 부종이 그레이드 2라 3단계나 2단계 있는 분들은 잘 안 빠져요. 옛날에 워낙에 약이 없었으니까 이런 걸 썼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건 어려운데. 이 어려운 것도 하시네. 이게 율무예요. 이게 처음 보신 분도 있죠. 이게 율무예요. 율무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수박을 먹으면 소변이 많죠. 소변이 잘 나오죠. 이거는 수박이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하는 게 아니고 수박은 물이 90%예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으니까 소변이 많은데 수박이 소변을 많이 만들어내는 줄 착각하는 거지. 알았죠? 여기에도 칼륨이 많아요. 수박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잘 안 보이죠? 검은 콩. 검은 콩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더라고. 머리가 빠진 분도 검은 콩, 늙어지는 걸 막아주는 것도 검은 콩 하는데 검은 콩이 좋은 음식이면 분명해요. 그런데 이게 부종을 조절해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여기에 의존하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민간요법이 나와 있는 것들이 부분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근데 병이 아니고 부종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이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병이 아니다. 그럴 때는 괜찮아요. 뭐 좀 기호에 따라서 좀 드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자기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병원 와서 꼭 진단을 정확히 받아야 돼. 그런 다음에 이런 걸 취사 선택할 수가 있다. 어떻게 치료할 거예요? 병의 원인을, 부종의 원인을 알아야 돼. 신장병인가? 심장병인가? 간이 안 좋은가? 당뇨가 있는가?
먹고 있는 약이 아닌가? 짜게 먹고 있는 거 아닌지 이런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원인을 제거할 수 있죠. 이게 인터넷상에 나오는 치료 방법이에요. 특발성 부종은 싱겁게 먹고 쉬는 게 좋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갑상 호르몬을 먹어라. 근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긴 원인을 치료해야지 무조건 먹는 건 아니거든요. 스테로이드 등 약물 복용, 약물 끊어라. 아니 지금 이 약 안 먹으면 병이 더 심해지는데 그냥 끊어? 부종이 있다고? 아니에요. 먼저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치료 끝나면 그 다음에 끊는 거지. 이런 데 막 이렇게 맹신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신장전에 있으면 신장병 치료 및 부종 치료. 한꺼번에 치료하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간질환, 비슷해 심장질환.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혀 틀리진 않는데 자기한테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두고 꼭 본인 주치의랑 상의를 하시는 게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부종 치료의 원칙은 일단 뭐예요? 부종의 원인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자기가 싱겁게 먹는데 내 입맛은 괜찮은지 한번 좀 확인해보고 꼭 필요하다면 이뇨제를 처방해서 먹을 수 있다. 옛날에는요, 우리 의약부는 안 됐을 적에 젊은 여자분들이 다이어트로 체중 빼려고 이뇨제를 들이다 먹었어요. 그런 부작용도 많았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압력 스타킹이 때로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일산병원에 보면 간호사분들이 서서 매일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다리가 집에 갈 때쯤이면 퉁퉁 부어요. 그럼 어떻게 해? 이분도 스타킹을 단단한 걸 신거든요. 압력 스타킹. 신어갖고 이걸 다 조금 보조해주면 훨씬 낫죠. 건강식품이나 약제를 주의해라. 자기가 먹고 있는 현재 약을 꼭 검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붓기가 병도 아니야. 괜찮아. 이럴 때 어떻게 해? 심리적으로 자기가 안전하면 돼. 조용히 뭐 안심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안심해. 막 불안하고 나 병 아닐까 암 아닐까 막 이러면서 고민하시는 분도 있어. 이럴 때 어떻게 해? 적절한 심리적인 상담을 받아야 돼 오히려.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적절한 수분과 염분 섭취를 잘 이해해야 돼. 어떤 게 적절한지. 부었는데도 선생님 적절하게 먹으라 했다가 또 막 물을 먹고 염분을 막 짜게 먹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붓기가 있을 때 조심을 하고 붓기가 없으면 적절히 먹고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된다. 자, 부종을 치는 약제는 이런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사구체거든. 이게 샥한 게 다 세뇨관이에요. 여기서 작용하는데 주로 우리가 여기에 작용하는 약은 라식스라는 약을 먹고 있고 이뇨제. 그다음에 여기에 작용하는 거는 뭐예요? 여기 작용하는 거는 치아자이드. 그다음에 여기 작용하는 알닥톤 이런 약들이 있어요. 이뇨제인데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여기 작용하는 또 있어요. 여기 작용하는 또. 4가지가 있는데 되게 강력한 건 여기 작용하는 거예요. 라식스를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약을 많이 먹으면 부종이 이렇게 좀 빠져요. 빠지는데 부종만 빠질까요? 아니에요. 몸에 이런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요. 그래갖고 그 칼슘들이 빠져나가면서 염을 형성해갖고 몸에 신장에 어떻게 전부 다 석회화 조직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치아자이드 이거는요. 이것도 되게 지금 혈압약에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염분을 너무 떨어뜨려. 염분을.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잘못 먹으면 어떻게 해? 염분이 뚝 떨어져갖고 정신이 막 찾는 데 갖고 오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그 다음에 알닥톤. 이건 또 이제 신장이 나쁜 분들은 위험해. 왜? 칼륨을 올리거든. 그래서 약제에 각각의 장단점이 많아요. 이걸 적절하게 잘 조화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해? 신장내과 선생님이 하세요. 그래서 신장내과 선생님이 꼭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복부사진인데 보기 보시면 여기 하얗죠,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좀 잘 보이게 해줄게요. 이거 보세요. 콩팥인데 하얗죠? 이게 다 뭐야? 석회화 침착이에요. 이게 왜 생겼을까?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라식스를 갖다가 오랫동안 먹은 거예요. 자기 혈액 조정하려고. 근데 그쪽에서 염분을 자꾸 빼다 보니까 이 약을 안 먹으면 염분을 거꾸로 축적을 해요. 그래서 이 약을 오래 먹던 사람들 약을 안 먹으면 부종이 확 온다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또 그 약을 찾아. 마치 중독된 것처럼. 그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초음파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신장이 어떻게 해요? 나빠져요. 지금도 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시는데 신장 기능이 계속 나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칼륨도 막 빠져나가고 칼륨이 지금 2점대예요. 그래갖고 이분도 참 마음이 조마조마해. 어떻게 될까 걱정돼. 자, 이게 무슨 그래프인가 하면요.
요게 이제 심박수예요. 요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심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심박수가 여기 보세요. 120회 되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설렁설렁 걷잖아요. 이렇게 설렁설렁 그러면 심박수가 120까지 안 가. 그냥 운동만 한 거야. 근데 심박수가 한 120분만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렇게 신장에서 호르몬이 이렇게 탁탁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나오면 얘가 하는 일은 뭐라 했어? 전에 염분을 콩팥에서 빼주고 혈압을 낮춰주고 그 다음에 혈관을 이완시켜주고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해요. 부종을 따로 뺄 필요가 없어. 왜? 얘가 나와서 다 조정해 주니까. 이뇨제 먹을 필요가 없어. 자기 몸속에 필요 없는 물, 필요 없는 염분 얘가 다 조절해줘요. 그런데 원래 이 호르몬은 어디서 개발됐는가, 찾아졌는가 하면 심장에 병이 있어갖고 이렇게 커진 아까 전에 봤죠 사진에서 이런 분들한테 이걸 재봤더니 이게 갑자기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심장에 문제가 있어갖고 이게 높아진 거는 이걸 제거하는데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심장이 건강하고 운동을 해서 이걸 막 나오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절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운동을 한 사람은 어떻게 운동을 지속적으로 쭉 하는 사람들은 혈압이 잘 조절돼요. 또 혈압약 끊을 수도 있고. 근데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 혈압이 점점 올라가. 알았죠? 그래서 운동을 하되 어떻게? 꼭 딱 재가지고 1분에 120배 정도 뛸 정도로 운동을 해라. 그래야지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의 몸을 보호해준다. 그냥 설렁설렁 걷는 것도 운동이지만은 어차피 운동하시려면 조금 더 과하게 빨리 걷거나 그래서 해줘야 된다. 스타킹도 있는데 이 스타킹은 밑에가 세고 위로 가서 약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밑에서 물을 쫙 올려갖고 빼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여기는 약하고 여기 세다. 그러면 부종이 더 생겨. 그래서 꼭 탄력 스타킹 어떻게 인가되거나 공인된 데서 사거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민간요법 아까 설명드렸죠. 옥수수, 콩, 돼지감자, 알칼리um, 인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방법들이에요. 이거 다 믿지 맙시다. 함부로 믿지 맙시다.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 한번 상의해 봅시다. 이런 뜻입니다. 부종치료, 민간요법의 허가실 보세요. 면역 증강제 콩팥 좋다? 아니에요. 콩팥병에는 면역이 증강되면 오히려 나쁜 게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옥수수, 수염차, 단백질, 현미밥, 물, 약, 버섯, 과일 이런 것들이 다 좋으냐? 다 좋지 않습니다. 그럼 다 나쁘냐? 다 나쁘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자기한테 맞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꼭 자기 선생님과 상의를 해갖고 저는 이게 좋은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죠? 한 번쯤 물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걸 복용하시거나 드시거나 하시면 상관이 없다. 자, 부종이 안 좋은 건 이런 겁니다. 술, 담배, 짠 음식, 뭐 이건 다 아시겠죠. 맛소금, 가정용 맛소금과 화학조미료. 여기에는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짜게 먹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맛이 좋다고 많이 먹지 마시고 꼭 이런 것들은 피해 주시고 과로하고 스트레스가 돼도 굉장히 부종에 영향이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특히 감기약. 부종이 있는 사람들 감기약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더 부어요. 그러니까 감기약을 조심했으면 좋겠다. 한약 속에는 부종을 증가시키는 약들이 꼭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자. 이랬더니 신박사는 한약이 나쁘더라. 그런 거 아닙니다. 한약이 좋은데 그중에서 한 개 성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원인 미상은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자. 감염증이 있는 건 잘 치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고. 자, 부종엔 신장 건강이 우선이다. 신장 건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수분 섭취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당뇨, 고혈압, 통풍 관리를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운동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120% 이상 뛰게끔 운동을 하라. 소변 습관을 적절하게 잘 유지해야 되고 여자분들은 자꾸 방광염이 생기면 안 돼. 그래서 위생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되고 염증성 질환도 관리를 해야 되고 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물을 적절하게 잘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콩팥과 우리가 병든 콩팥이 있는데 건강한 콩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어떻게? 이런 게 술, 담배를 피하고 체중을 관리하고 운동을 하고 고혈압, 혈당 관리, 수분 섭취하고 관심을 가지고 콩팥과 관련된 증상들을 잘 보고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병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 자기 콩팥의 원인 질환이 뭔지 콩팥 질환에 나쁘다, 아프다. 그럼 뭐가 얼만큼 나쁜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나쁜지 알아야지 우리가 얘기를 해주지.
그래서 비유엔, 크레아티닌, 단백 요양, 혈뇨 정도 이거는 우리가 자기 거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선생님하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복용하고 있는 약제의 부작용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고 항상 전문가와 만나고 있는지를 구분해야 돼. 식이요법, 그다음에 운동요법, 그다음에 콩팥의 해로운 음식이나 운동, 습관을 갖다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지 병 있는 콩팥도 우리가 더 나빠지지 않게끔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종에 대한 강의를 좀 준비를 했고 마지막에 콩팥을 뭐 병든 콩팥이든 건강한 콩팥이든 어떻게든 잘 유지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경청해서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